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우리 진식법이라는 또 문제를 놓고 오늘 마주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4차에 걸쳐서 이 진식법에 대한 그 세미나가 있었고, 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진식을 널리 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미국과 또 우리 한국의 우리 진식 회원들 중에 또 이 진식 활동을 좀 세상에 널리 보급하는데 함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식에 대한 또 새로운 주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진식법. 참 그동안 벌써 한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활동해 오면서 강의로 혹은 책자로 이렇게 보급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벌써 많은 인원이 이 진식활동의 뜻에 합해서 지금 열심히 이 진식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2일 날 우리가 한번 그동안 4차에 걸쳐서 한국에서 행했던 세미나에 참석했던 우리 회원들 모두 모여서 함께 다시 한번 진식을 통해서 얻은 그 득이 무엇인가, 또 그 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식 활동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증하는 이런 시간을 갖다가 갖기로 한 모임을 우리가 대전지구에서 행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진식 회원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고자 한 말씀은 이 진식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를 되뇌어서 또 좀 더 좀 인식하기 위한 이런 그 마음가짐으로 이 진식의 그 전체적인 뜻을 다시 한번 설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진식에 대한 그 선구자적 역할을 행함으로써 국민 건강 혹은 인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그 지도자적 위치에 여러분들이 널리 퍼져나갈 때 우리가 주의를 건강한 사회로, 건강한 국가로, 건강한 우리 인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데 공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식법.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식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무슨 마치 깊은 철학을 논한 것 같은 이런 서두어로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철학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생활이요, 그 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해 가기 위한 나의 갖춤, 즉 나 자신의 생리, 이걸 어떻게 보존해 가야 될 것인가. 또 본래 나의 그 생리 상태는 인간의 사람의 생리 상태 기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 있었을까. 옛 성각들의 그 깨우침과 그 깨우침을 전해준 그 가르침과 또 이 동양의 모든 학문의 근간을 이룬 이 경학, 이 전체적인 그 이 농공 행상을 비롯해서 모든 철학, 일반 동양에서 얘기하는 종교까지도 이 포섭할 수 있는 이런 학리로서 우리 문화 속에, 동양인들의 문화 속에 전래되어 온 이 경학적인 이 학문, 여기서
의리도 나왔고, 지금 이 동양에는 이제 한의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의학이라는 건 저 중국의 한나라 때 그 나라에서 학문을 이렇게 정리했다 해가지고 한의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훨씬 이전 우리 인류와 함께 시작됐던 이 경학적인 그 학리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정말 사람의 지혜를 모은 이런 그 학리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학의 그 학륜, 경륜을 쫓아서 우리가 건강과 상관되는 우리 삶의 생활과 상관되는 이런 분야 또 저희가 이걸 시작할 때 이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지도자를 형성했었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우선 어떤 기반적인 것에 의학적인 어떤 기본 배경이 나한테 갖춤이 있을 때 좀 더 이 경학에 대한 이 진식법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질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로 이 한의학적인 어떤 그 배경 뭐 이런 것을 쭉 나열해서 이 고대 의학적인 고대 성각들의 깨우침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모든 삶의 경험적인 이런 것이 집대성돼 가지고 집대성돼서 이 본초라는 걸 이루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동양의학계 통해서는 아주 귀중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이 본초학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본초라는 그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보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초란 무엇인가? 또 우리 생과 상관되는 이 진식적인 그 생활 습성을 갖다 일깨움으로써 나에게 얻어지는 어떤 생리적인 이득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쉽게 배열해서 다시 한번 일깨움 받는 이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오는 과정에 참 실전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게으름 가운데 회명무실화된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본의를 잊어버리고 약간 망각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잊혀지고 잊어버려진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의 이 삶을 영해가는 인간의 삶, 이 과정 속의 지표, 기본 지표, 또 원리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은 예시나 지금이나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적인 뿌리를 우리가 경학적인 학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추려서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비춰볼 때 본초를 이야기하다 지금 잠시 다른 말로 이어졌지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본초, 여기서부터 우리가 잊혀진 부분, 또 다시 되뇌어 알아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간단히 추려서 1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본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동양학문 계통에서 특히 동양의학 계통 경에서 본초학이라 해가지고 뭐 초근목피, 혹은 광물에서, 혹은 동물성에서 어떤 양리로서 채취할 수 있는 어떤 식물이면 식물, 어떤 다른 뭐 자재면 자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약성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표본으로 삼은 것을 본초라 해가지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을 본초학이라 이렇게들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사전에 어떻게 해서 책자로 전해준 그것이 본초학이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한 번도 해보질 않고 그저 거기에 나오는 초곡목표에 대한 이름과 이거는 뭐에 좋다더라. 이것은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섞어서 어떻게 처방을 해서
달에 먹으면 무엇에 좋대더라. 물론 어떤 영양학적이라든지 또 그 본초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조그만 양리라든지 이런 게 그런 데에 의해서 이렇게 거두어져서 조금 유익함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이 본초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것이죠. 이 본초는 약을 중심한 것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호흡해야 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취득해야 원기를 회복해서 이 살아가는 저력을 갖추게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초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 우리 이불 구강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식물 혹은 후각을 통해서 맡을 수 있는 향품 혹은 기분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주위에 어우러진 기량 이런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어떤 것을 그 성각들의 깨달음에 어떤 그 깊은 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의 근거를 갖다가 확실시해서 이렇게 집대성해서 그것에 대한 사용 방법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먹혀져야 될까 했을 때는 약이라는 것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먹고 산다는 것 이걸 먹어야 내가 산다. 또 이왕이면 다른 것보다 이게 더 먹으니까 어디에 기분상에 혹은 혈분상에 혹은 나의 신체 생리 모든 기능상에 편안함을 얻고 건강함을 느낄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관념에서 그것이 시작됐던 것이지 약으로서 시작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류가 점점 쌓이고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축적이 되고 또 그 축적된 그 방법을 갖다가 잘 다스려서 쓰다 보니까 또 어떤 구강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게 음식이 됐고 그 또 이 음식의 갖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더 이 발전된 과정으로서 좀 전문화된 과정으로서 채취해서 우리가 쓸 때 몸이 어떻게 아플 때 어떻게 약해졌을 때 또 어떻게 혹은 외상, 내상 이런 그 관계에 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이걸 어떻게 먹으니까 내가 좋더라 하는 이것이 누적되고 쌓이고 거기다 학리를 붙이고 경험을 살리고 해서 이 지금의 말에는 소위 그 처방에는 옛날에는 단방 한두 가지를 쓰는 혹은 점점 오면서 경험방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오면서 하나의 그 약리를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처방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약이 있는 것이지 본초가 그 약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약성 있는 그 식물 혹은 동물 혹은 광물질만을 구해서 약과 결부시키기 위해서 나왔던 건 아니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먹는 모든 음식 또 이 동양학적으로 구비해서 먹는 양리적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취하는 것 또 그 외에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아주 미식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과정에서 본 원초를 이루는 것이 뭐냐? 원초를. 그 나와 결부된 주위에 많은 자연적인 그 생물, 나와 이렇게 관계성 형성을 맺고 있는 주위의 모든 여건, 환경 이런 속에 함께하는 동식물 혹은 광물, 뭐 공기 모든 것이 잘 어우러진 상태를 갖다가 취해서 나에게 유익함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갖다 구사하면서 살고자 한 지혜를 갖춘 것을 또 그걸 갖추게 하는 것을 본초가 목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초학의 기본으로 한 것이지 하나의 여기 약초의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과학적으로 그 질적인 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먹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혹은 좋다고 하더라, 혹은 먹으니까 좋다 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 사용하는 그 방법 자체가 지금 후자에 얘기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큰 오해죠. 그걸 우리는 잘못된 양리, 잘못된 식법,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본초가 요구하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자, 먹고 생리를 유지하고자 하기 위해서 가려진 어떤 그 본래적인 의에서 오히려 발전된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고자 했던 것이 완전 퇴화된 방식. 이런 방식을 지금 좋다고 찾아가는 것이 뭔가 하면 미식이라 이 말이에요. 먹는 것.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어떤 뭐 음식에 대한 어떤 뭐 큰 전문적인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라든지 뭘 통해서든지 전부 무슨 먹자판이야. 먹는 이야기,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침. 해물, 뭐 산초, 야초, 식물, 모든 것을 어떻게 그 앞에서 어떻게 양념해서 어떻게 먹었을지, 어떻게 맛이 있고 좋고 뭐고 영양이 어쩌고. 하지만 그 결과라는 것은 내면에 화려하게 우리 이 미각을 갖다가 이렇게 현혹하는 이런 음식으로 시작되는 것 같으면서 뒷배경으로 쌓여지는 나의 건강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소위 성인병이다. 예전에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런 어떤 병이 발생돼 가지고 몸에 무슨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것에 의한 어떤 뭐 풍병이라든지 비대 현상이라든지 무슨 저조 현상, 부족 현상, 혹은 뭐 암, 무슨 뭐 예부터도 있었던 증상이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더욱 발전돼 가지고 광범위하게 지금 온 천하를 뒤엎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음식 잘 먹어야 되겠다고 찾으면서 먹어야 잘 건강해지고 좋을 줄 알고 찾는 것이 구강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을 향해서 자꾸 더 찾아가고 더 가리고 영양식품을 찾고 양리식품을 찾고 뭐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득이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취하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본초가 갖고 있는 그 의미와 나의 생리와의 잘 규합적인 어떤 조건을 잊어버린 채 모난 곳에 부드러운 원형의 물체를 강제로 끼워 맞추려 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적인 이런 서로 맞지 않는 규합적인 조건을 형성해서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식품 먹는 또 약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문제를 또한 한편 내포하고 있는 이런 문제로까지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망각하고 계속 그런 방향을 추종해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왜 전자의지가 얘기하느냐. 우리가 처음 나와의 생리와 규합시켜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근본적인 어떤 그 기점, 여기서부터 망가진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고 인식하고 이번 진식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선자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짧다면 한 2년여 분이 안 지났으니까 그 동안에 이 한국에서 한 4차에 걸쳐서 혹은 저 중앙아시아 또 중반전이나 내년 중반이나 또 좀 지나서는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우리 진식 이 활동을 좀 널리 펴나가고자 하고 있고 또 지금 피고 있습니다.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는 목적은 그저 우리 인류 사회의 건강 계몽을 위한 것이죠. 건강하게 살아보자. 건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건강의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달성하려면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우리의 생리를 갖다가 유지해 나가면서 살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원인부터를 다시 우리가 일깨워서 계몽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미국
특히 이쪽에 그 정말 중남미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그 많은 참 인류가 모여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이 아시아에 이 중국이라는 큰 대륙이 있고 동남아시아 뭐 지구상에 서로 이제는 옛날과 틀려서 서로 얽히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이 민족과 민족 간의 삶 가운데 그 어리점 속에서 우리가 세밀히 파고 들어가면 옛날에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심각한 문제는 각자 개인적인 어떤 생리 현상의 그 부조리, 그로 인한 병고, 이런 것에 의한 어떤 탈피를 위해서 혹은 또 탈피하기 위해서 사는 피로, 이런 감각 속에서 다 건강을 망쳐가며 살아가는 이런 고민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이런 속에서 의외에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렸던 부분 하나만 회복하면은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나의 건강, 혹은 내 주변의 건강, 또 우리 인류 사회의 모든 건강을 갖다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사실과 이러한 것이 아주 간단한 그 방법 속에 있는데 우리는 왜 이것을 회복하러 들지를 못하고 살고 있을까? 왜 이렇게 계몽을 통해서만이 또 이런 것을 통해서만이 좀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 기분 따라서 뭐 이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이 사고가 망가졌을까? 그 엉뚱한 데서 건강을 찾아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좋겠다 하는 자기를 망친 자기 감정을 따라서 건강을 갖다가 추구하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전부가 뭔가 하면 어떤 먹는 것, 어떤 주위 환경, 어떤 무슨 선약을 구해서 먹을 수 없을까 하는 허황된 이런 정말 삐뚤어진 지향 심사에 의해 가지고 그냥 계속 더욱 참 건강을 해치는 어떤 깊은 수렁으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식법을 생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그 모토가 건강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건강한 삶. 이 건강에는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내 주위와 내 주위 사회 모든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의를 찾아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겠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 부분, 망각하고 산 부분 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나의 생을 다시 한번 구축해보자. 여기에다 목적을 두고 이 시작한 것이 우리 진식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진자의 이 먹을식, 밥식자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명명한 것은 정말 진리에 속한 것. 더 이상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다 식자를 붙여서 진식법이다 이렇게 명명을 우리 회에서 해가지고 지금 계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진식이라는 말 하나를 우리의 아주 고유명사, 아주 우리의 트레이드로 다 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개되어 나갈 텐데 이 진식법이라는 건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는 강의에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제 말을 잘 추려서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이렇게 들은 강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주위에 가족이라든지 친지들 혹은 주변에 전해서 함께 생활 속에서 이걸 딱 해봄으로써 나에게 오는 유익함을 함께 갖추게 되는 이런 계기들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잊어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잊어버린 부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잊어버리는 것. 내 생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데서 잊어버린 것. 그 잊어버린 것만큼 우리는 건강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만큼. 그 잊어버린 것만큼 건강치 못해 되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만큼. 그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열의 하나, 백의 하나의 조건을 갖고 나한테 잠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많이 갔든 적게 갔든 내 전체를 불행하게 하죠. 병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잊어버린 건 무엇인데 그 잊어버린 것을 놓고 저렇게 중하게 이야기할 것인가? 지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금방 이 자리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강의는 어려. 무슨 말을 동양학적인 또 한의학적인 이런 기반의 학리로서만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무엇을 이런 분의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까무러치도록 감명받았다고. 난 당신 말한 대로 살겠다고. 아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얘긴 좋은 방법인데 그거 뭐 해봐야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 같은 회명무실한 분. 오히려 그런 분들은 못합니다. 아예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고 낮아버리는 이런 분들은 언제나 일깨움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큰 깨우침을 얻게 되지만은 자기 상식에 묻혀가지고 이 얘기를 수용해려 들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자기 그 머릿속에,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감정 속에 희석해가지고 분별을 하려는, 희석시켜서 분별을 하려는 이런 분들은 좀 제 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맥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하려는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수용의식을 갖고, 긍정의식을 갖고 한번 첫부터 듣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아주 쉽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이 짧게 하는 이 세미나를 통한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마음을 탁 틀어놓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얘기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방법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을 잘 수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잊어버린 부분. 잊어버린 부분이 뭘까? 자, 우리는 우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고 있는 이것이 뭐죠?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 어떤 기력, 어떤 기능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여건 이런 것이 나를 상관하면서 나의 이 기질적인 생리 상태를 갖다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내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혹은 영양식을 많이 해서 또 뭐 어떻게 삶의 어떤 나만이 아는 어떤 방법을 구축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부가 병이죠. 좀 더 건강한 분이나 지금 병들어 있는 부분이나 이 부분들이 그저 이 기질적인 한계 기준 내에서 내 가시권적인 한계 내의 상식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큰 병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적인 존재지 조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진짜 조물주적 사고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것이지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지 내가 스스로 내가 됐거나 내가 또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소질은 털끝만치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자부하며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의식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발생하는 것일까? 이 분야에서 확실성을 갖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이 생물, 살아있는 존재는 기능적인 것, 보이지 않는 어떤 파워를 넘어선 어떤 힘을 넘어선
하나의 능지라는 이 공허하고 만쳐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정말 한계 규정을 알 수 없는 영원무비한 이것이 그대로 나를 휩싸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취하게 되는, 그것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이기적 존재가 나를 갖다 상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기질적인 것이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어떤 기능적인 것과 기질적인 것이 잘 한테 조화를 이루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생명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체. 그렇다면은 우리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육적으로 내가 무슨 이런 책상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대패로 깎고 톱으로 자르고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만 이걸 구상하는 생각이라든지 또 이 모양새라든지 이걸 어디에 사용하려는 어떤 목적으로 이걸 깎고 이걸 만들고자 하는 그 의지,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육신이 내가 이걸 갖다 깎아서 대패질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이 형상적인 것은 우리가 보일지 몰라도 이것을 깎아내는 힘이라든지 펄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전부예요. 능활한 그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능이 육신을 움직여줘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하나의 생명체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 쪽에 그걸 갖다가 이 육체적으로 움직여서 무엇을 만들고 깎고 뭐 하는 이런 분야는 육체적인 감각적인 이런 의식은 있어도 이미 그 이전에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나를 이렇게 조화시키는 기능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망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기능적인 것이 나와 조화를 이루어서 나를 역할하게 하는 그 부분적인 분야는 참 우리가 지금 당장 말로 표현해서 쉽게는 우리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정신적인 분야, 뭐 감정적인 분야, 무슨 분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분야보다 차원이 아주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 무한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무한한 공간, 영원한 이 무허계를 형성하는 그것은 그대로 내 피부를 싸고 있는 이 무형무관한 이 공계죠. 그 다음에 거기에 휩싸여 있는 나.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살아서 내가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을 하면서 상관하고 있는 이 기질적인 존재들. 이런 것을 이 삼합의 조건이라 해가지고 옛날 대선 삼재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의 공간적인 것은 영원한 적은 천격에다 두고 또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걸 갖추어 상관하면서 살 수 있는 물질적인 것, 이 집안적인 것, 모든 것은 직격에다 두고 거기에 그 두 관계 속에서 그것을 규정해서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적인 구성체를 갖다가 인격에다 두고 그게 천지인, 삼재라 해가지고 삼재 합일성 교합체다. 우리 인간을 갖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어떤 원리적 그 학리를 갖다 세워오면서 경학에서는 오늘에 이르게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기능적인 것과 기질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이 능적인 사고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저 그 푸근하고 광대하고 그 무한한 그 능적인 것에서 얻어지는 어떤 규율, 어떤 순리, 법칙 그걸 갖다 정확히 알아야 그 규율을 지키고 순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잊어버린 것은 잊어버려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알 수 없는 것만큼 무질서하게, 무순서하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건강치 못한 모습들이죠. 모습. 그 건강치 못한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역시 유형, 무형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우리 몸에 이렇게 괴로움이 있고 또 부족함이 있고 뭐 통증이 있고 그 인고가 있고 하지만 어떤 그 과학적인 이기의 소산물 무슨 뭐 진찰기를 들이대서 뭐 MRI를 들이대서 가진 시험 약품을 동원해서 조금만 조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육신이 거의 썩어가는 죽어가는 이런 고통까지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또한 육신에 어떤 뭐 혹종이 생겼다 뭐가 생겨 실제 눈에 보여지는 증상이 있지만은 그 보여지는 증상에 의해서 우리가 그 고난받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걸 규정 못하고 가진 방법을 다 적어야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피해를 받고 사는 이런 부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단간의 양쪽을 우리가 해결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해결치 못하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이 감정의 상태를 보면은 이 칠정의식이 있죠. 인간의 감정이 있죠. 이 감정도 역시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이 감정 자체부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상관하는 감정 자체가 내 인체라는 구성을 갖다 이렇게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미 불합리한 상태로 다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은 내 병의 뿌리적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동양학에서도 뭐 희, 로, 우, 사, 비, 경, 공 뭐 이렇게 일극계로 꼭 표현했지만은 일극계의 이런 성질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감정은 뭔가 이 둥근 독 속에다 대고서 쏘는 화살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독화살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둥근 여기다 대고 화살을 쏘면 어떻게 돼? 뒤돌아서 내가 맞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 참 어떤 기쁠 때, 슬플 때, 사색에 빠졌을 때, 어떤 압력적인 뭐 공포적인 관계에 있을 때, 놀랬을 때, 뭐 여러 그런 감정이 나한테 합쳐져서 나의 감정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감정 하나가 내가 지금 순간에 기쁨이 있다고 해서 그게 좋고 또 어떤 슬픔이 있어가지고 내가 우수에 빠졌다 해가지고 그건 나쁜 것이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전체적인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체는 모두가 망가져 있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망가져 있는 감정. 왜 망가지느냐? 이 감정은 나의 형상을 이룬 이 조화체의 자체에서 발생되는 육감적인 거예요. 일체감정이라고 그러죠. 일체감정. 본래 인간이 갖춰야 될 거는 그 감정이 이 공간적인 이런 심사와 나를 조물화한 나의 원초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조건의 마음과 똑같이 합일될 수 있는 이런 상태 기준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태 기준에 있어야 될 내 마음 기준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못 돼 있으니까 망가진 감정이 내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발병시험자라. 애초에 이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우리 모든 인류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병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어 태어난 사람들이지 태어난 다음에 병든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초적인 그것을 뭔가를 잊어버린 데서 발생될 수 있는 발병시원, 병의 시원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하지만은 우선 깊은 그런 뭐 어떤 동네 학리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해 이해하시면서 그 다음 수술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